그래서 조선에는 도적놈이 많기 때문에 쇼털 두어 이거 필수로 얘기해줘. 이게 창피한데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지 나에게 책임이 없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까칠한 여자 심하연입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안동에서 초대했습니다. 아니 언니 우리가 안동에 여행을 왔잖아요. 여행을 두 번째 지금 홍대 그리고 안동 이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왔는데 언니가 거기서 가이드를 했었잖아요. 그 처음에 이제 언니가 딱 나왔을 때 모란봉에서 이제 통역 가이드 한 거로 딱 나왔잖아. 갑자기 그때 이제 궁금했던 게 아니 우리나라는 가서 볼 것이라도 되게 많은데 북한에는 외국인들이 가도 외국인들 해봤자 중국 사람들 대부분이잖아요. 가서 과연 북한에 어떠한 것을 볼 거는 있는지 그 가이드들은 어떤 데를 데리고 가는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내가 제일 창피했던 게 창피하다 하니까 뭔가 그림이 그려져. 안내통역원을 하면서 가이드 제일 창피했던 게 어떨 때 창피하냐면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이빨 빠진 그릇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기도기가 허접할 때가 있어요. 외국인들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걔들도 실수인 거지. 북한도 그걸 알아. 손님에게 깨진 접시에다가 밥을 담아서 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떨 때는 그 관광에 적기 때는 막 몇백 명이 그 식당에 튀어져 나올 때 있어요. 근데 집기류를 더 구비를 해가지고 많이 한꺼번에 받을 수 있는 걸 늘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식당에도 국가 예산으로 돌려야 되니까 구석에다가 버리려고 놨던 그 밥그릇까지 그걸 알면서도 가지고 나와. 그럴 때는 너네 왜 이 밥그릇 써라는 거를 중국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거 바꿔달라고. 그럴 때는 창피해. 그리고 어떨 때 물잔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100명에게 돌아갈 자그마한 구경식당이 100명에게 돌아갈 물컵조차도 없어요. 세탁이,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서비스의 접대 원칙이 이 인원이 150명짜리 식당이면 3회전을 할 수 있는 450개의 잔을 갖춰야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인데 소독하고 나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최소 300세트는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컵이 없어서 못 줍니다라는. 그렇다고 북한에 있을 때 일회용 컵 내올 생각도 못 했고 일회용 컵이 돈이 많이 드니까 북한 식당에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물컵이 없다고 그래요. 베이스 메이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너무 창피한 거야. 그러면서 우리도 다 그런 시절 거쳤다라고 하는데 그 북한에 나오는 기억은 이거예요. 그냥 옛날에 나의 그 유년 시절을 기억이 나가지고 그 기억을 잘 사니까 이제 되살려보기 위해서 나온다. 그럼 다음에 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뵙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짜이지안 할 때 그 말을 해요. 그러면 다시 나올 일은 없다는 거지. 자기네가 추억으로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어도 13억 인구 중에 재탕으로 나올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내가 관광을 해보면서 북한에 와서 이 사람들이 돌아보는 이유 제일 그래도 기억에 남아하는 게 아이들 공연. 아이들이 정말 잘하잖아요. 아이들이 뱅뱅뱅뱅 돌고 잘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때리면서 훈련시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롱잔치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야.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제일 높고 우리 중국 애들은 이렇게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해외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북한에서 이 공연만은 전 세계 최고다. 그냥 두 번째는 아리랑 공연인데 평양식 관광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집단체조 할 때 대집단체조 아리랑 할 때 그거를 표를 해서 팔아. 그러니까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왜 이걸 하냐면 북한에 있는 주체 조선의 조선 인민들이 일심단결의 힘으로 수령의 주위에 똘똘똘 뭉쳐서 강성대국의 위용을 전 세계 만방에 알리는데 일조를 하고 다른 나라는 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민의 일심단결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게 가장 상징적이고 그럼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 그거 아니야. 왜냐면 공짜로 보여주는 거 아니거든. 돈 받거든. 상석에는 A석은 얼마, B석은 얼마, C석은 얼마인데 만약에 이게 $100다라고 했을 때 가이드들이 여기다 한 $150, $180를 붙여야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정권도 그 사람들에게 해주는 거 없어. 집단체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돈 받고 그걸 다 38호실 자금으로 빨아 들여가는 거예요. 돈벌이죠. 북한 주민이 돈벌이 수단이에요. 앵벌이 수단. 아니 그러면 그 아이들 공연하는 거 하고 어쨌든 중국 사람이라 해도 아이들 공연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 집단체조 아리랑 그런 거 하고
그 외에 북한이 어떤 고장에 가서 보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갑숙과 을숙이 그 여행에 대한 거에 1년이 시작될 때 계약을 해요. 훈춘. 그러면 뭐 어디 저기 련영성 어디 국제여행사 이런 데서 예약을 할 때 올해는 개별 관광을 불허용한다는 협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정규 관광만 됩니다. 그래서 코스 관광만 돼서 북한이 정해준 관광만 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의 90%는 몽땅 정규 관광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너희가 개별 관광이 되냐? 우리는 안 된다는 그게 이미 갑과 을측의 계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정규 관광이라 해도 거기에 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함경부터 청진 아니면 무슨 평양 아니면 라진 이렇게 지역은 없어요? 그 지역 관광이 있죠. 근데 청진 관광도 활성화된 지 얼마 안 됐고 지역 그 지역 안에서 라진 하면 라진 관광이 도박 관광, 낚시 관광, 정규 관광 이러는데 코스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매 코스에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아이들 공연 같은 건 다 들어가는데 정규 관광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 김부자가 어디를 다녀간 뭐 어민의 집 뭐 이런 거 있죠. 진짜? 네, 그런데 그걸 외국인들한테도 그거 관광 상품이라 보여주는 거예요? 창피해요, 솔직히. 진짜 많이 창피해요. 그 김씨 일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를 읽어줘야 되고 그걸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왜 왔다 가고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아니, 청진하면 청진의 그 특징이 있고 그 지역에 어떠한 우리가 여행 다니면 알잖아요. 안동에 여행 오면 안동의 하회마을 이런 것처럼 그 지역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거 다 그런 건 무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뭐 어민의 집 하면 그 북한 주민의 생가를 볼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초가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게끔 하는데 정규 코스 중에 들어가는 거지. 거기도 가는 이유가 김일성이 어민의 삶을 위해서 김정일을 데리고 여기 와갔다. 첫 코스가 그 표지판에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고 기념사진 찍고 밑에 돌아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족관 같은 데 가가지고 김부자의 위대성에 대해서 보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김부자가 너무 좋아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강명성 탄생했다 글을 썼고 나무 껍질 벗겨서 거기다 그림 올려서 뭐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너무 신기해가지고 너네 이런 거 믿냐? 이런 분위기로 보는 거지. 나무 껍질에 다 먹으러 쓴 글,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대로 그 환경을 그대로 산, 그러니까 거의 한 몇백 평에 대한 그런 거를 숲처럼 꾸려놨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베다가 원통 안에다 넣고 이미 이렇게 70년 전에 80년 전부터 하늘이 점찍은 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다. 그런 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 이런 코스도 돌아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바다의 상징적인 비파섬이나 상징적인 건축물 가는데 라진 관광은 뭐 도박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라진 선봉 뭐 자유 경제 무역지대에 걸맞게끔 거기 도박장이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도박을 해야 되는 곳, 뭐 그런 곳 갈 수도 있고 코스가 있어요. 까먹었네. 뭐 라진항 같은 경우에는 라진으로 들어오는 중국 사람들이 그 라진항에 대한 투자를 좀 유치할 목적으로 라진항이 왜 중요한지 일제 시기부터 라진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에다 일본이 눈독을 들였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당신들이 장사를 할 때 뭐 울라디보스톡 뭐 어디하고 한국하고도 향후에 연결이 되려면 몇십 톤짜리 선박을 앞에다 바로 부두 앞에 정박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진항은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래서 동북삼성은 바다가 가까운 지역이 이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라진을 무시할 수 없다. 뭐 이런 거. 대한민국의 현통그룹이라고 있을 거예요. 현통그룹? 제가 알기로는 현통그룹이 있는데 그 현통그룹하고 라진 어디하고 무역협정해가지고 라진항으로 북한 전역에서 그 고사리 뜯은 그 고사리가 라진항을 통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 수출 한때 열심히 됐었거든요. 뭐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어디 가지? 언니는 외국인들 그거 안내 통역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보잖아, 언니. 그럼 가장 거기서 그때는 북한 사람이었으니까 북한 사람으로서 가장 창피했던 순간은 없었어요? 기념품 상점 같은 데 가가지고 북한산 기념품이라고 해서 파는데 이렇게 백화점이 없냐? 바이호상대 가자고 할 때 그리고 시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이렇게 물건이 초라하잖아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이렇게밖에 없고 굉장히 크고 뭐 이런 상점, 종합적인 상점 가자. 너네가 만든 전자제품 같은 게 혹시 있냐? 이렇게 한족들은 잘 몰라요. 북한에 대해서. 그렇죠. 물어볼 때면 많이 화끈거리죠. 너무 보여줄 게 없고 너무 협소하고 너무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늘
늘 했죠. 창피할 때가 그런 거였던 조금 더 뭔가 내놓을 게 없을 때. 그치? 내놓을 게 없을 때. 그럼 너네 국내산의 어떤 너네가 전통적으로 입는 옷을 사고 싶다. 너네가 뭐 주요하게 먹는 어떤 특산품을 사고 싶다. 이런 거 할 때는 그냥 거기 가서 팔아먹는 게 뭐 북한산 개성고려 인삼. 사실은 그게 중국에서 나오는 삼이거든요. 뻔히 알면서 나도 돈을 벌지만 어차피 다시 안 벌 얼굴이라고 해맑은 얼굴로 개성고려 인삼이라고 사기치면서 팔아먹잖아요. 그리고 범뼈술은 아니야. 거기 돼지 뼈다귀 들어간지 어떻게 아냐고. 뭐 그런 거를 눈 깜짝하지 않고 팔아먹을 때마다 창피했어. 북한산 옷 사고 싶다. 너네가 먹는 뭐를 사고 싶다 하는데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가잖아요. 뭐가 해야 돼요? 굉장히 귀찮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 가라면 딱 그 코스만 돌아야 돼. 그럼 자꾸 나보고 그러지. 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정해진 코스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집에 좀 가보자. 난 안 되는 거야. 뭘 할 거야? 우리는 규정상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규정상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창피했던 건 외국인들이 이렇게 시장 참관 그리고 어떤 이렇게 어디 이렇게 상점 같은 데 가거나 시장을 많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시장이 제일 많이 알 수 있는 곳이니까. 다행히 그 시장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시장 참관 시간이 있어요. 오후 4시쯤이면 공연 끝나고 몽땅 그 시장으로 갑니다. 한꺼번에 같이. 근데 시장에 가면 도적이 많아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마담에 이콰이찬 개바 막 그래요. 개가 이콰이찬인데 그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애들이 외국인들 다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잖아요. 빵꾸 주머니에다가. 이거 다 쓰리쳐. 근데 이게 잃어버리면 이제부터 이 여행의 스케줄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돈 지갑 조심해라. 어머머. 외국인들한테. 그 얘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선에는 도적놈이 많기 때문에 셔틀 두어 이거 필수로 얘기해줘요. 이게 창피한데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지 나에게 책임이 없다. 나는 말해줬다. 그래서 여기다 넣지 말아라. 여기다 넣지 말아라. 이거를 설명을 다 해줘가지고 내려보내는데 그럴 때마다 쪽팔리는 거야. 나는 어땠냐면 지금 같았으면 그 꽃제비 아이들에게 뭐 달라고 그러면 내가 돈이라도 주고 뭘 했겠지만 그 아이들에게 뭐를 주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버스 관광버스로 한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이렇게 던져주잖아. 이거를 금지시켜요 북한이. 야 나갈 때 보이부가 그래요. 손님 관리 똑바로 해. 손님들이 아이들에게 먹을 거 못 주게. 일부러 나쁘게 그런다는 아이들은 사실은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야. 그냥 주고 싶으니까 주는 거야. 근데 북한이 꺼려하는 게 뭐냐면 주는 것까진 좋은데 준다고 하고 사진 찍는 거야. 그래서 이 조선이 주체 조선의 망신이 개망신살이 저 해외에 건너가가지고 유럽에서 모든 나라가 보면 이건 내 책임인 거야. 근데 사진 찍혔다. 그래 세관 들어갈 때 세관이 북한만 있는 검열이 있는데 사진기 뒷가 다 꺼내가지고 아까 보듯이 다 봐요. 근데 그러다가 그게 한번 걸리면 그 다음에 이게 누구 단체하고 거꾸로 역으로 추적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나는 뭐야? 그 책임 면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사진 찍을 때 물어보고 찍으라 하는데 난 물어봐. 이거 찍어도 되냐? 저거 찍어도 되냐? 그러면 내가 그러지. 안 좋다 생각하면 다 찍지 말아라. 그냥 무조건 찍지 말아라 그래. 그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서 사진 앞에서 뭐 앞에서 좋은 거 앞에서 공연장에서 아이들 앞에서만 찍고 일반적으로 달리는 차에서 못 찍게 해요. 버스에서. 그 이유는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달리는 차량에서 찍으면 안 좋은 풍경, 자연스러운 게 다 찍히니까. 쭈그러진 거, 자연스러운 거 다 찍혀서 이 서방세계에 다 나가는 거야. 예를 들면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동아일보에서 그 도적에 대한 취재를 했대요. 그래서 남조선 신문이 원정이라는데 저술령 고개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중국 컨테이너 차가 이렇게 막 다녀요. 근데 그 컨테이너 차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물건 빼요. 그래가지고 막 뒤에 빼가지고 던지는 거야. 걔들은 열쇠를 안 잠그잖아요. 근데 이것을 뒤따라오는 차가 탁탁탁탁 찍고 남조선에 넘긴 거야. 그래서 난리가 났죠. 중국 컨테이너에서 이런 차량 도둑질이 성행한다. 이게 한국에서부터 뉴스가 빵 터진 거야. 그러면 바로 내가 봤을 때 한 2, 3일 만에 라진까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지사항이 내려졌어요. 도적이 워낙 많으니까 임시 상무가 나가서 저술령고개나 이런 원정세관 나가는 데다 그 아이들 도둑질하는 거 다 지키라고. 지키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을 위해서 잡는 게 아니라 북한의 개망신이기 때문에 잡는 거야. 정규 여행해서 딱 어디 내리세요, 올라가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개 피곤할 것 같아요. 왜냐면 조직 생활하는 기분이 이렇게 들 것 같아요.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들어 누워 자고 싶고 밥 먹기 싫은 사람 있고 호텔에 자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도 쉬고 싶어서 쉼이 필요해서 거기를 오는데
근데 거의 북한에서는 가이드로서 일을 할 때 그 사람들 조직생활 시켰죠. 아침에 몇 시까지 무조건 내 말 따라라, 내려오라, 돌격 앞으로, 몇 시까지 밥 먹고 몇 시까지 버스 앞에 모이고, 그 헤어질 때마다 그 시간을 딱딱딱 알려줘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코스라도 다 끌고 가서 최종적으로 지구까지 무탈하게 한 명의 인원도 낙오시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아파서 나는 호실에 남겠다, 나는 여기서 자겠다 해도 안 돼. 끝끝이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남아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내가 안 지키면. 언니가 불안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통역, 부통역이 나가면 어떻게 하면 2명 하면 너는 이 손님에서 여기서 지켜라 하게 한 명 떨어지고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고 다 끌고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냥 같이 가, 저녁밥 여기서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거지. 가이드 하는 일이 북한에서도 사실 쉽진 않아. 나 근데 뭐 북한 사람들도 나는 북한에서 일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는 정말 북한에서 일 열심히 했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내 인생에서 잠을 푹 자본 경험이 10대 이후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22살부터 일했는데 가이드 하면 어떠냐면 손님들이 노래방 가잖아요. 노래방 다 가야 되고 안마방 가면 안마방 가서 거기서 통역해주고 손님 나올 때까지 지켜야 되고 돈 받아야 되고 왜냐면 나도 거기서 뜯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수수료 갖다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 한 명 갔으면 거기서 얼마씩 나오는데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지. 언니가 열심히 한 것만큼에 대한 보수가 보수가 정확하니까.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 돈 안 주면서 그거 지키려면 누가 미쳤다고 2시, 3시까지 안 간다 그러지. 알짜배기 직업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2시, 3시 다 이게 일이 끝나고 노래방에서 빠바이 해가지고 올라가 체크하고 2, 3시 돼서 자는 거야. 근데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여행지에 오면 정말 어르신들이 잠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밖에 나가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호텔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를 또 이렇게 해서 사진 찍을까봐 북한이 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북한에 있을 때부터 새벽 2시 전에 자본 일이 없고 6시 반이면 일어났고 그러니까 그런 삶을 5년 넘게 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정말 북한에서도 잠을 안 자면서 빨치처럼 일했고 한국 와서도 그렇게 잠을 안 자고 급할지안가 봐. 그냥 북한에서 열심히 일했다는데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 돈이 차려지니까 한 거예요. 언니는 유일하게 제가 봤을 때 북한에서 제대로 된 그런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보수를 받았던 유일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북한 사람들 만나봐도 세상에 북한에서 월급을 잘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있어 언니? 없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을 통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을 한 거고 일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일복이 많은 것 같아요. 그치. 오늘 이렇게 언니와 함께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언니를 통해서 상세하게 듣게 됐네요.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님들 어떻게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오늘도 북한댁 사랑방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